오늘 부산 경남 일출 명소에는 새해 시작을 알리는 첫 해를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네, 해맞이에 나선 시민들은 청룡의 해인 올 한 해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새해 해맞이 현장을 황보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구름 위로 새해를 알리는 첫 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운대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32분. 갑진년 청룡의 해를 알리는 2024년 힘찬 일출이 떠올랐습니다. 해맞이에 나선 시민들은 떠오르는 해를 영상에 담으며 저마다 올해 이루고 싶은 소원을 빕니다. 해를 보면서 저희 딸아이, 저희 와이프, 저도 이제 올해는 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정말 좋은 일이 온 국민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다고 알려진 경남 양산시 천성산 정상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저는 지금 천성산 정상에 마련된 일출 전망대 천성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27분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 일출 예상 시각이 7시 32분쯤이니까 정말 이제 곧 새해 첫 일출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이제 첫 해 보러 와가지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결혼 준비도 하고 있어서 그것도 모쪼록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청룡해 하면 화이팅 합시다. 새해 청룡해 해 화이팅! 양산시는 천성산에 올해 처음으로 일출 조망대를 조성하고 천성산을 일출 명소로 관광 자원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명의 성인이 해를 바라보는 너른 자리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조성된 일출 조망대 우리 천성대에서 해맞이는 더욱 뜻이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산 8견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해발 1915m 천왕봉 일출은 장관을 이뤘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줄기 선과 함께 붉은 해가 떠오르면서 산을 찾은 등산객들의 감동은 2배가 됐습니다. 천왕봉 일출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는데 일출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참 좋은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룡의 해가 시작되는 첫날, 부산 경남 곳곳의 일출 명소에는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설렘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새해를 맞아 어제 자정을 전후에 열릴 예정이었다 취소됐던 부산 광안리 드론쇼가 오늘 재개됐습니다. 부산 수영구 측은 드론쇼가 통신장애로 부득이하게 취소돼 드론쇼를 보기 위해 찾은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오늘 저녁 7시 드론쇼를 다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로 4월 10일 총선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새해 첫날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으면서 PK 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PK 민심 달래기로 해석되는 가운데 총선 주요 승부처인 PK를 놓고 여야의 본격적인 총력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부산 경남 당원들의 결집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가졌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뒤 곧장 PK로 내려와 새해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행은 내일 가덕 신공항 예정지를 찾은 뒤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PK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새해부터 부산 경남의 현안 사업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PK 민심부터 달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두 분 대통령께서 여기 계시고 그리고 최근 엑스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부산 시민들의 실망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로의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또한 내일 당 소속 국회의원 등 당원 200여 명이 부산에 집결해 총선 필승 전략을 모색합니다. 하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서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민주당과 신당 창당의 변수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여야의 선거 전략과 PK 행보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PF 대출이나 고금리 특판을 하며 공격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건설 경기가 불안정하고 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서민금융기관의 공격적인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장 오시리아 단지에 조성 중인 대규모 문화예술 사업단지. 이곳의 시행사는 지난 2021년 브릿지론 PF로 새마을금고 30곳으로부터 1,0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연이자는 3.5%. 하지만 지난 2022년 10월 이자가 6%로 2배 가까이 오르면서 60억 원이 넘는 이자가 연체됐습니다. 채권을 회수를 다 할 수 있다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게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채권 회수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6월 착공 등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도난 경남 남명건설이 시공하는 하만 지역주택공사 사업과 부산 다대포 개발 사업에도 전국의 새마을금고 100곳이 2,200억 원 넘게 PF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PF 대출을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밝혀왔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 2021년 1.9%에서 지난해 5월 6.2%까지 치솟았고 지난해 6월 5.4%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고금리 특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는 지난 연말에 6개월 4.5% 예금 상품 특판을 홍보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5천만 원 이상을 맡겨도 문제가 없다고 홍보합니다. 새마을금고 문제 있다고 언론 기사 났어도 결국에 돈 못 받았다는 사람 없으신 거 아시다시피 예.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 이미 뱅크런 위기를 겪은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의 공격적인 예금 유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금리로 자금 이탈을 막고 자금을 예치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조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성이. 새마을금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고금리 특판에 대한 서민들의 꼼꼼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KNN이 마련한 신년 기획보도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오늘은 오는 4월 10일 총선의 의미와 PK 지역 선거 결과의 중요성, 또 전망에 대해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10 총선은 현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띱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난 대선의 2차전 의미도 같습니다. 여당 참패는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지고 야당의 과반 확보 실패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수도 있기에 양당은 구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 승부처가 바로 PK입니다.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드러나듯 PK, 특히 부산 민심은 여야에게 돌아가며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손을 들어준 정당의 전국적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른바 스윙 보토로서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인 셈입니다. PK 지역에서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균형추 역할을 할 거라는 점에서 수도권 열세가 예상되는 여권은 PK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야권은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자리 숫자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당면 과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여권은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올 전망. 특히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우주항공청 설립에 발목 잡는 거대 야당을 심판해달라는 각을 세울 태세인데 과연 구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그냥 무작정 민주당이라고 이전을 반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지역의 현안 이슈가 그 구도 전체를 바꾸긴 어렵지 않을까. 또 하나의 관건은 여권 현역 의원 물갈이가 어느 정도로 진행될 것인가입니다. 누구를 버리고 누구로 채우냐에 따라 쇄신으로 비춰질 수도 사천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일종의 그 새로운 세피 수혈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아닌지 아마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천 여파에 따라 지역에서 제3지대 신당의 몸집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선까지 이제 100일 남짓 남았습니다. 새해에 또 어떠한 변수가 등장해 지금의 구도를 뒤바꿔 놓을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부산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다닌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부산대역과 인근 상점 앞에서 10여 분 동안 흉기를 들고 다녔으며 시민들이 A씨를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부산 강서구 연대봉에서 50대 여성 등산객 A씨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A씨는 새 해돋이를 본 뒤 하산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졌으며 소방당국은 소방 헬기를 투입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북부 연안으로 쓰나미 경보도 발령하면서 기상청은 우리나라 동해안 일부에도 오후 늦게부터 지진 해일이 도달해 해수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경남도 공무원들은 오늘 새벽 창원 진해구 진해해양공원 솔라타워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올해 관광 분야에서는 1조 1천억 원 규모의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을 추진하고 물류 교통망 분야에서는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건설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 최대 국책 사업인 진해신안 기반시설 착공에 맞춰 경남 중심의 스마트 항만 시대를 준비하는 등 새로운 성장축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지인들이 자신에게 운영하는 유통업에 투자하면 15%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00여 차례에 걸쳐 8억 8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가 지역 백화점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매출 2조 원 점포에 등극했습니다. 2009년 문을 연 센텀시티점은 지난 2016년 비수도권 점포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넘긴 데 이어 개점 14년 만에 매출 2조 원 성과를 이뤘습니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부산보다 외지 고객 비중이 많고 특히 올해 외국인 매출은 신세계백화점 모든 점포 통틀어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새해의 첫 출근길인 내일도 큰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겠고요. 한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1cm 내외의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높게 출발하겠는데요. 오늘 영하 3도 안팎 보였던 내륙도 0도선 안팎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10도, 밀양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도 낮 최고 11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1도에서 4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동해상에는 모레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한 차례 눈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이후 아침 기온은 소폭 떨어지겠지만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